반갑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점성학 벌써 9강입니다. 점성학 기초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황도 12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양자리부터 물고기 자리까지 공부할 건데 오늘은 처녀 자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처녀 자리는요, 6번째 별자리, 그리고 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의 기간입니다. 흙의 원소에 속하죠. 그리고 변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 복습하죠. 자, 처녀 자리는 음의 별자리이고 3대 특질 중에는 뮤터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원소는 흙이다. 자, 우리가 지금 처녀 자리는 캔서는 계절의 시작을 나타내는 어디의 시작? 여름의 시작. 그러면 리오는 여름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여름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픽스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카디널이죠. 그러면 처녀 자리는요, 여름도 좋고 가을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뮤테풀의 기질을 가지더라. 그래서 약간의 이중성을 가지는 게, 변화적 특성을 가져 있는 게 처녀 자리입니다. 그리고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흙의 원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별자리 하면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처녀 자리의 기본 성격을 살펴볼게요. 자,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어때요? 깔끔하죠? 깔끔하고 모든 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 보입니다. 그죠? 처녀 자리의 기본 성격은요, 세심함과 정확성, 그러니까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능숙하다. 그리고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중시합니다.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스타일인데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 이거는 우리가 흙의 기질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처녀 자리의 특유의 기본적인 성질.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하고 봉사를 통해서 가치를 느낀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 처녀 자리가 많고요. 또 하나 더 살피자면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들, 건강 체크를 잘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처녀 자리의 기본 특징 계속 나오죠. 원소는 흙이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다. 이건 흙의 기질은 다 가지고 있어요. 흙의 기질 뭐가 있어요? 우리 배운 거는 황소 자리, 그리고 앞으로 배울 거 염소 자리, 그리고 처녀 자리 해서 흙의 원소입니다. 그래서 흙의 원소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다. 그런데 체계적이고 신중하다. 이거는 처녀 자리의 승질, 처녀 자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변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을을 계절적으로 보내주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시작, 그래서 변화의 기질을 가지고 있더라. 좋은 말로 유연하다. 그리고 긍정으로 유연하다. 부정으로 가게 되면 이중적이다. 부정은 이중적인 성격을 띠죠. 그리고 세부사항을 조정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수용하더라. 상징은 처녀입니다. 순수함을 상징하고 섬세함, 실용성 상징합니다. 그리고 분석적인 사고, 봉사 정신을 나타내는 게 처녀 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봉사 정신 있습니다. 지배행성은 우리 수성, 머큐리를 상징하죠. 수성은 지성과 분석력, 논리적 사고,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강화합니다. 우리가 아직 행성은 배우지 않았지만 지배행성이 수성이다. 이 정도는 그냥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중급 단계에 가면 행성을 공부할 건데 거기에서 나옵니다. 처녀 자리에 이제 주요 성격 계속 나오죠. 분석적인 사고를 합니다. 모든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요. 세부 사항을 중시한다. 그리고 계획과 조직에 뛰어나며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작은 세부사항에도 주의를 기울이죠. 그래서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주변 환경과 일에서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용적이다. 이거는 흑의 기질을 다 가지고 있더라.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능숙능란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중시합니다. 과장된 이상보다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자, 봉사와 헌신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여를 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통해서 유용하다고 느낄 때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자, 처녀자리에 그러면 강점 뭐가 있을까요? 세심하고 꼼꼼한 성격,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 뛰어난 분석 능력이 있다. 그리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책임감이 있고 헌신적인 태도다. 이 처녀자리는요, 세심하고 꼼꼼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을 쓰는 사람들, 논리적 사고와 뛰어난 분석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인 판단을 내리고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태도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습니다. 책임감 있고 헌신적인 태도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래서 처녀자리는요, CCTV 없어도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열심히 꼼꼼하고 세심하게 일 처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반대로 약점이 뭐가 있을까? 약점은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서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높은 잣대를 높은 기준을 적용하죠. 그래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완벽주의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성격이지만 본인도 스트레스, 타인도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 우리가 꼼꼼하게 일 처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완벽주의를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금도 100% 아니죠. 순금도 99.9999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 없다. 그래서 완벽주의에서 조금 내려놓자라는 게 처녀자리 특히나 해야 할 일이고요. 본인들이 기준점이 좀 높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그 기준점에 도달하고자 지나치게 열심히 노력한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병도 오고 스트레스도 온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내려놓자라는 게 처녀자리이고요. 비판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나 결점에도 과다하게 집착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끊임없이 분석과 걱정으로 인해서 이 스트레스에 취약해집니다. 본인이 노력하는 만큼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죠?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 또는 처녀자리는 비판적인 성향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비판을 자기는 해요. 근데 받는 거는 싫어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내려놓고 시작하자 라는 거예요. 자, 처녀자리의 직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자리의 직업은 아주 꼼꼼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회계, 그 다음에 연구, 데이터 분석, 의학, 교육, 편집, 서비스 업종 이런 데 다양하게 잘 적응을 하고요. 그리고 디테일에 치중하고 복잡한 시스템에서도 사소한 것까지 체크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맡은 일은 근면성실하게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좀 피해야 할 직업들은요, 자유로운 분위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하는 직종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나 그 정보와 사실을 모으고 배운 것을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고요. 디테일에 치중하고 복잡한 시스템에서도 아주 사소한 것부터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사서나 인쇄업처럼 섬세함에 요구되는 직종 이런 거는 되게 잘 해요. 치밀한 계산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종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완벽주의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맡은 일을 근면성실하게 처리하는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복잡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약간 부족하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규칙이 또는 자기가 만든 그런 틀, 그래서 벗어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질서의식이 강해서 상사의 지시에 잘 따르고 시스템이 확실하게 짜인 조직에서 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조직적인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는 조금 힘이 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하는 그런 직종에서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또 무리해서 일해야 되는, 또 경쟁이 심한 직종, 그런 직종에는 좀 부적합하다.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화려한 직종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타인에게 봉사하는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은 청결 우선주의거든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 뭐 예를 들어서 청소, 요식업 이런 것도 적성이 잘 맞고요.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고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강 관련 사업 또는 식물 재배업, 유기농업 이런 게 직업으로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녀 자리의 금전 관리 어떻게 할까? 처녀 자리들은 돈 문제에 있어서도 세심합니다. 그리고 안전 위주의 원칙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크게 벌고 크게 쓰는 것보다는 작게 벌어서 차근차근 모으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현실적이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라 돈 문제가 오면 돈 문제의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돈 문제에 아주 연연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연연해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돈을 쓸 때는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서 소비하시고요. 낭비나 무절제한 소비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재테크를 확실하게 해야 확실한 재테크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전한 투자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이런 거를 하고는 싶지만 거기에 리스크가 큰 것은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전 관리 또한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처녀 자리의 사랑은 어떨까요? 처녀 자리의 사랑. 처녀 자리의 사랑은 분석적이고 고결한 사랑이라고 봅니다. 처녀 자리들은요, 내면에서 그 젊은이의 정열이 불타오르지만 자신의 열정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상대방에게 보여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열정을 막연하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투사하기를 나르시시스트가 된다. 그래서 나르시스트가 된다. 그래서 이게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랑 에너지도 일에 쏟아가지고 승화시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랑도 겉으로 분석적이며 냉정한 인상을 주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사랑을 통해서 자아가 충족이 된다라는 사실만 알면 고결한 사랑을 나누게 된다.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게 제대로 인지가 안 된다. 그리고 인지를 하지만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금 자기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일하는 거를 조금 줄이면 사랑에 대한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처녀 자리들이요, 워커홀릭이거든요. 일하는 게 일 때문에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남자 처녀 자리는요, 어떨까요? 남자 처녀 자리들은요, 자신의 감정을 확실하게 컨트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남자 처녀 자리들도요, 예민하고 감수성이 많고 조심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를 배려하고 애를 쓰지만 여자한테 자신 없어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지만 자기 여자를 만나면 숨겨진 관능성도 보인다라고 하는데, 실제
은밀하게는 그런 그 성에너지에 관련된 것도 무궁무진하게 꿈을 꾸는데 실제 그 생활에서는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즐길 수가 없더라. 그리고 또 자기 여자를 만나면 약간의 그런 다른 면이 보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숨겨진 관능성을 조금씩 드러내는 로맨티스트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감정을 확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요. 처녀자리 여성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처녀자리 여자들도 자신의 욕구를 거의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을 도와줄 센스 있는 남자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노련한 남자들을 좀 만나야 되고요. 남성 우월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남자들 귀엽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겉모습은 되게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약간 공상적인 이미지의 소유자들이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성에너지를 즐긴다. 그리고 풍요롭고 짜릿한 성생활을 원하기 때문에 연인으로는 몸도 마인드도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남자한테 리드 당하고 싶어 하면서도 저속하게 헛붕 떠는 남자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취향은 뛰어나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일단 결혼을 하면 헌신적으로 남자를 보살피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처녀자리들은요 자기의 욕구를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가 리드해 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도 어리숙한 남자보다는 그 똑똑한 남자, 노련한 남자를 만나야 된다라는 게 처녀자리 여자들의 사랑 방법입니다. 자, 처녀자리와 데이트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녀자리한테 다가가려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셔라. 처녀자리들은요 사생활을 보호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사생활에 대해서 무심하는 척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말을 하지 않으면 막 꼬치꼬치 깨묻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냉담해지는 사람들이 처녀자리인 사람들이고, 떠들썩한 장소나 그러니까 떠들썩한 장소, 저속한 오락거리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공격적인 오락거리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단둘이서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고상한 취향의 소유자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처음 만날 때 호젓한 장소 이런 데서 만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둘이 만나라. 그래야지 속에 있는 마음을 조금 들을 수 있다라는 거고,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면요 가면을 씁니다. 이 사람들도. 그래서 자기의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방어막을 두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번 만나도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버리면 진심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좀 조심해야 될 점 같은 게 처녀자리 사람의 걱정거리에 휘말려 들지 않도록 조금 무심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처녀자리들과 사귈 때는요 항상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무신경 하는 것도 마음 먹고 무신경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좀 편하게 마음 먹고 때에 따라서는 무신경 하는 것도 이 사람과 데이트하는 방법이고요. 이 사람들이 항상 선을 지키는 사람들이라서 나 역시 처녀자리랑 만나면 선을 지켜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페어플레이를 하자. 그리고 상대가 앞서 나간다 싶잖아요. 그러면 한 발짝 물러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처녀자리한테 주도권을 맡겨버리면 데이트 진도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물론 우리가 썸을 타는 데 있어서 적당히 치고 빠지는 전략은 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앞서 나간다는 느낌을 주지 말고 같이 나간다라고, 같이 움직인다, 그리고 같이 한 발 나간다라고 해야 돼. 그렇게 보여줘야 연애 또는 데이트할 때 잘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적인 대화를 좋아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처녀자리들이. 그래서 가장 좋은 화제거리는 건강과 다이어트, 헬스푸드 이런 게 대화가
잘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TV에서 소개된 뭐 유명한 맛집 이런 걸 줄줄이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맛집 술래 그러면 데이트가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서 약간의 전문 지식을 떠벌려라.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우리가 전문 용어를 한두 개씩 끼워가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이 사람들이 지적인 사람들한테 좀 약하단 말이죠. 처녀자리들이. 그래서 전문 용어를 하나씩 넣어가면서 얘기를 하면, 데이트하는데 진도도 잘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별로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처녀자리의 건강입니다. 이 처녀자리들은요, 소화기 기간은 소화기 질환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처녀자리들은요, 뭐 남자 여자 모두 팔 다리가 늘씬하고 손가락이 가늘해. 특히 손가락이 가늡니다. 여자들은 허리도 가늘고요,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신경 시스템이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신경과민, 불안, 뭐 감정적인 스트레스, 이게 정신적 긴장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몸도 항상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뚱뚱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 거의 몸매가 잡혀 있더라 라는 거죠. 걱정이 많고요. 일이 잘못되면 이게 이 문제가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화기 계통의 질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건강은 소화불량이라든지 위궤양, 대장염 등으로 고생하기가 쉽다. 그리고 신경과민, 불안, 감정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이 발생이 되고요. 피부 문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성 피부 질환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체력이 그닥 좋은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육을 단련하는 거, 운동이나 달리기 등으로 체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이 소화기에 이거는 고질병입니다. 그래서 또 소화기에 예민하단 말이죠. 그래서 약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약으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정신적인 휴식, 음식 조절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소화가 쉬운 왜 요구르트나 현미, 멜론, 사과, 배 이런 게 좋은 음식이고요. 허브티를 좀 많이 마셔서 위장이 뒤틀리는 거를 예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신경성 피부 질환이 많이 나타난다 했죠. 그래서 여드름이 나거나 피부가 건조하거나 건조해지고 까칠하거나 머리카락이 잘 빠지고 또 변비가 심합니다. 극심한 피로, 변비로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어야 될 음식이 녹색 야채, 현미, 아몬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나나, 레몬 이런 거를 먹어야 되고요. 초콜릿이나 피부나 소화 시스템에 해를 끼치는 것들, 그리고 막 그 양념도 자극적인 양념, 그 다음에 기름기가 많은 음식 이런 거는 좀 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처녀자리는요, 다이어트도 그 방법에 있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위장 장애가 오거든요. 살이 찌고 싶어도 살이 찌기가 좀 어려운 체질이에요. 근데 스트레스 상황에서 물이나 술을 많이 마시면 배에 가스가 찹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방치하면 배만 볼록하게 살이 찌거든요. 배 부위에 찐 살은 윗몸 일으키기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다이어트를 좀 해주셔야 된다. 근데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할 수 없다. 예민한 소화기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운동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건강관리를. 그래서 처녀자리는 각별하게 운동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처녀자리 외모 알아볼게요. 20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졸릴 수도 있어요. 혼자 하다 보니 예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많이 졸릴 수도 있습니다. 딱딱한 학문이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학문을 진행하기 때문에 힘이 들 수가 있지만 조금만 힘냅시다. 정신 차리시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처녀자리 외모는 균형 잡힌 몸매, 그리고 윤기가 넘치는 직모, 그 다음에 청초하고 총명한 인상을 가집니다. 그리고 매력 포인트는요, 맑은 눈동자입니다. 그리고 깔끔한 옷차림이에요. 옷 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격식을 갖추어서 잘 챙겨 입습니다. 혹시나 격식을 갖추어 입지 않더라도 굉장히 깔끔하고 스마트한 차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저분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처녀자리들은요, 대체적으로 몸매가 아름답습니다. 가슴도 적당히 크고, 허리는 꽉 조이고, 팔, 다리는 들씬한 편입니다. 모발은 아까 저기 직모 나왔죠? 모발은 대체적으로 윤기 흐르는 직모이고 검은색이다. 그리고 인상은 청초하고 총명하고 차분해 보이더라. 매력 포인트가 맑은 눈동자입니다. 옷매무새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첫인상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깔끔한 인상이에요. 근데 몇 번을 만나다 보면 얼굴에 그늘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걱정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미리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인상이 좀 심화되면 주변 사람들이 은근히 경계심을 품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결점에 민감하고 유난히 깔끔하기 때문에 깐깐하고 심술궂은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자주 보면서 인상을 펴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떠올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녀자리 사람들은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신기가 불편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서 다 표가 납니다. 입술도 일그러져 있고 뭐 얼굴에서 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웃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웃고 싶지 않아도 웃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쁜 얼굴을 그래서 이쁜 얼굴은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웃고 다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처녀자리에 아까 이 옷 매무새가 깐깐하다 또 격식을 잘 갖추어 입는다. 처녀자리 패스는 중성적입니다. 중성적인데 여성스러운 감각을 살려줄 수 있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 입고 다니시면 좋고요. 처녀자리들은요 그냥 편안한 뭐 트레이닝 잠바 뭐 이런 걸 입더라도 여성스러움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이나 액세서리에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옷을 살 때는 유행 아이템 이런 거보다는 약간 클래식한 옷으로 사는 게 좋고요. 마음이 심란할 때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평소에 워낙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면 티가 또 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달라진 옷차림만 보고도 사람들은 처녀자리를 조금 피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옷차림이나 뭐 이런 거를 유난히 신경을 좀 쓰셔야 한다. 워낙에 첫 이미지가 되게 깐깐한 이미지가 보이기 때문에 처녀자리는 외모를 조금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처녀자리와 다른 별자리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처녀자리는요, 뭐라고 했어요? 음의 별자리이고 뮤터풀이고 흑의 별자리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 이 흑이랑 뭐가 잘 어울릴까요? 흑의 별자리가 잘 어울리고 물의 별자리랑 잘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음의 별자리고 물론 음양의 조화는 있어야 되지만 이해를 해주는 거는 흑의 기질들이 더 많단 말이죠. 그리고 물의 기질들이 더 이해를 많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황소자리와 염소자리와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개자리와 정갈자리도 나름대로 괜찮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공기의 원소 쌍둥이, 불의 원소 사수는 약간 낮은 호환성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요. 같은 흑의 원소인 황소, 염소가 뛰어난 궁합을 보일 수 있겠다. 그리고 실용적이고 안정적인 특성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깊이 이해한다. 그리고 개자리하고 정갈자리도 물의 원소죠. 그래서 감정적인 깊이를 제공하고 처녀자리의 분석적 성향과 조화를 이룬다라는 건데요. 쌍둥이 자리, 사수 자리는 변동성이 있는 성향이죠. 그래서 처녀 자리의 안정적인 성향과 약간 마찰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배울 점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쌍둥이도 뮤터풀, 사수 자리도 뮤터풀, 처녀 자리도 뮤터풀이란 말이죠. 그러면 서로의 성향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쌍둥이는 그 봄에서 여름으로 전환하는 단계고요. 사수는
가을에서 겨울로 간단 말이에요. 계절적으로 조금 다름들이 있죠. 하지만 이중성을 띠는 거는 비슷한데 서로 다른 관점에서는 배울 점은 많이 있다라고 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좋은 궁합, 나쁜 궁합이 없죠. 뭐 그냥 조금 맞춰주면 다 좋은 궁합으로 가긴 하거든요. 근데 처녀자리는 일단은 음의 별자리라 표현력을 별로 없어요. 말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쩌면 말 많은 제모나이나 말 많은 에리즈가 어쩌면 더 맞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천자리 자체가 워낙에 폐쇄적이고요. 약간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나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용히 대화가 통하는 황소나 염소 자리가 궁합이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녀 자리는요, 완벽함이 작은 디테일에서 비롯되지만 얽매이지 말자. 균형을 찾아야 되고요. 세상의 불완전함 속에서 발전과 개선의 여지가 있더라.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세심함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실수해도 너무 자책하지 말자. 나는 더 좋은 봉사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책하면서 과도한 자기 비판을 하죠. 그런데 유연한 태도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처녀자리입니다. 자, 처녀자리는요, 이것 말고도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30분이 다 돼 갑니다. 그죠? 30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처녀자리는요, 약간의 완벽주의가 있죠. 약간의 결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결벽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게 있어요. 하루 종일 일요일날 또는 휴일날 이 사람들은 워커홀릭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쉬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세수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인데 하루 정도는 그렇게 지내는 것도 어쩌면 스트레스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많은 자기 비판 하지 말고 즐겁게 긍정적으로 사시면 됩니다. 노력하면 우리가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처녀자리는 너무 그 일에 대한 집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내려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힘이 들지만 약간 봉사하는 것도 힘이 들 때 봉사하는 것도 조금 내려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처녀 자리는요, 흑의 별자리고, 아까 흑의 별자리이고 뮤토풀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의 기질이고 흑의 별자리이고 뮤토풀이다. 뮤토풀.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음의 별자리 뮤토풀, 그 다음에 흑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음의 극성 있고, 그 다음에 스톤은 옥, 제이드, 제이드가 또 맞더라. 그리고 지배행성은 수성이고요. 6번 하우스 담당합니다. 그리고 신체 부위는 장, 소화기관 담당하고 있어요. 소화기관. 그래서 장 트러블 많이 생겨요. 소화기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질병으로는 암이 올 수도 있어요. 소화기관에 관련된 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는 세심하다, 공손하다, 겸손하다, 부지런하다, 능률적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람들이고, 부정으로 가면 굉장히 까칠합니다. 까다롭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신경과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의 단점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최대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처녀자리는요, 우리가 세심함과 분석적 사고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다양한 분야에서도 성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녀자리들이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죠. 타인을 돕고 지원하는 데 큰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녀자리는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일이 잘 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오늘 처녀 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천칭 자리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천칭 자리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